저번엔 DK랑 T1 게임 보면서 눕는 쪽이 운영할 때 아쉬웠던 부분을 좀 봤다면, 이번에는 굴리는 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그거랑 별개로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북미가 국제대회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일맥상통한 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북미 지역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임 스타일은 그 약간 옛날 LCK 운영 있잖아요. 그 킬이 많이 안 나오고 운영적으로 게임을 하고 원딜들이 3, 4코어가 뜰 때까지 교환 구도나 아니면 파밍 위주로 게임을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딜러가 크고 한타를 후반 단계 가서 한타를 하는 그런 느낌의 리그인데, 기본적인 골자는 이렇고 결국 팀들이 시즌 내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플레이오프 단계 때는 오히려 더 이제 좀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양상의 게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북미에 있었을 때 이제 22년도 TL 같은 팀은 라인전 체급이 되게 높아가지고 라인전 체급 바탕으로 게임 적극적으로 굴리고 라인전에서 벌려서 게임을 파괴하겠다, 약간 이런 운영도 했었죠. 근데 결국 그 팀들 롤드컵을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초반에 5천 골드 6천 골드를 벌려놓고도 131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정해져 있고, 131 운영을 할 때 이제 보통 두 라인이 이득 볼 수 있으면 한 라인도 같이 세게 해주고 이런 식의 운영이 돼야 되는데, TL 같은 경우는 한 라인도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어하는 느낌이었어서, 그러니까 항상 V4가 리스크를 감수하다 잘리고 비역스는 뭐 정글 내지 서포까지 붙여야 라인을 반반 라인까지 밀고, 그러다 버리니까 바텀 라인전 많이 앞선 한스사마는 정글 서폿이 미드 쪽에 붙어주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느낌의 팀이었고, 이제 제가 있었던 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시도했던 게 전령 수합이었어요. 전령 수합의 목적이 뭐였느냐, 저희 바텀의 라인전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었는데 전령 수합을 하면 그 라인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 하나랑, 전령을 원딜한테 먹여주면서 우리 원딜이 골드 측면에서 앞선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게 그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전령 수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다른 팀들이랑 달랐던 게 원딜이 골드 측면에 앞섰으니까 뭐 2코어 3코어 띄우자 이런 느낌보다는 원딜이 골드를 앞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교전을 유도하고 한타를 유도하는 식으로 게임을 했어요. 말만 들어보면 좀 타이트하게 들릴 순 있는데 북미 치고는 되게 타이트하고 게임 빨리빨리 하고, 뭐 미드에서도 그 시절 북미에서는 많이 선호하지 않았던 뭐 라이즈 특패, 아리 이런 걸 활용하면서 타이트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저희도 국제대회 갔을 때의 명확한 한계점이었던 게 굴릴 때 너무 느슨하다, 그리고 바텀 라인전이 MSI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라인전 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면서 한계가 분명하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북미도 좀 더 게임을 타이트하게 굴리려고 하고 무조건 후반을 지향하지 않는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결국 골자는 훨씬 느슨하다는 거예요. 국제대회 특히 이제 동양팀이랑 서양팀이랑 붙을 때 게임이 훨씬 타이트하기 마련인데, 따지고 보면 정규 시즌 때 이런 느슨한 운영 아니면 느슨하게 후반 한타를 하자 이런 식의 마인드로 연습이 진행되고 대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타이트할 때 템포를 따라가는 게 많이 어려워요. 대표적인 그 북미가 동양팀한테 지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뭐 초반 조합을 엄청 뽑아놓고 운영 같은 거 다 쌩 깐 다음에 그냥 킬 보면은 야 우리 쎄 킬 보자 이러다가 운영당해서 지는 그림, 킬만 쫓아가서 뭐 타워 같은 거 다 밀리고 라인전 CS 차이 점점 벌어지고 이러다 지는 그림이 대표적이고, 또 예를 들면은 뭐 굴려야 되는 조합을 뽑아놓고 되게 느슨하게 우리 앞선 상황이니까 파밍하고 용 한타나 하자, 그리고 뭐 시야를 먼저 잡는다던가 아니면 정글에 들어가서 골드 차이를 벌린다던가 이런 게 없이 골드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운영을 하다가 손가락 차이로 후반 가서 그냥 한타 치는, 대표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북미가 굴리는 운영에 대한 완성도가 되게 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작년에 C9에 있기도 했고 C9이 어쨌든 구성원이 제가 다 코치를 해본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부담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C9 게임을 좀 들고 왔어요. 근데 LCS 특징을 얘기했듯이 C9 특징을 얘기하면, 북미 기준으로 놓고 보면 C9은 라인전 체급이 가장 높은 팀이죠. 그 중에서 미드 체급이 압도적이고, 또 이제 후반으로 간다고 쳤을 때 후반 한타에서 원딜 캐리력 그리고 정글 캐리력이 되게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북미 내에서는 라인전에서 이제 라이너들이 벌어준 걸 바탕으로 뭐 정글이 파밍 시간을 벌고 이제 정글도 잘 크고 라이너들도 라인전 바탕으로 잘 크고, 그런 상황에서 5명이 잘 큰 상황에서 한타로 이기겠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하는 경향이 있고, 작년이나 올해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후반을 가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왜냐면 우리 선수들이 더 좋고 우리가 손가락이 더 좋으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는 베이스로 깔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이 더 좋으니까 교전을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C9이라는 팀 자체가. 그래서 교전 능력 바탕으로 좀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용을 쳐도 상대가 더 말도 안 되게 교전을 못 해버려서 용을 쌓아서 게임을 이기는 느낌. 작년 C9이었고 올해 C9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오브젝트에 매몰되거나 오브젝트를 그냥 막 치는 느낌보다는 운영을 하려고 시도는 하는 느낌이에요. C9이라는 팀 자체가 작년이랑 다르게 운영을 시도하다 보니까 시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더 빡빡하게 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LCS의 특징, C9의 특징을 대충 그 정도로 이해하고 제가 오늘 딱 두 게임 갖고 왔는데 게임을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게임이에요. 이게 C9 정규 시즌 마지막 게임이었는데 제가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C9이 앞서가는 상황이었다가 게임을 못 굴려서 엄청 비볐다가 극후반에 그 샤피파이 리벨리언이 실수해서 한타 이겨서 그냥 게임을 이긴 좀 약간 개판의 게임인데 어쨌든 챔피언들 5개를 보고 좀 특징을 얘기해야 왜 그거대로 못 굴렸는지 왜 그런 강점을 활용하지 못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C9의 조합을 볼 때 가장 큰 특이점은 레넥톤과 니코가 같이 뽑혔다는 점이에요. 물론 우디르도 작년의 레넥톤처럼 초반 단계에서의 주도권, 교전의 강점이 있는 챔피언이긴 하지만 레넥톤 역시 6레벨을 찍으면 강신이라는 궁극기를 통해 소규모 교전 아니면 한타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강점이 있는 챔피언이고 니코도 마찬가지로 6렙부터 궁극기 변수를 활용해서 교전을 피하지 않는 챔피언이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 초반 단계의 교전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장점이라면 좀 질질 끌리거나 후반으로 갔을 때의 단점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 시야를 뚫어줄 챔피언이 마땅히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반대쪽 조합을 봤을 때는 시야를 페이스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번이 실드를 씌워주면서 노틸러스나 아니면 우디르가 체크를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실드를 씌워주면서 트리스타나가 밀어내면서 시야를 뚫을 수 있고 약간 이런 능력이 있는데 C9은 레넥톤이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쳐도 탑이 시야를 체크해줘야 된다는 건 조합이 되게 무겁다는 거고 되게 안 좋은 점이 크게 드러날 확률이 높아서 이 5개의 챔피언의 조합을 봤을 때 시야를 뚫기 용이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게임을 질질 끌리면 위험한 점이 이니시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니코가 확실히 미니언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뒷자리를 잡고 이니시를 걸어주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건 니코가 리워크 되고 사람들이 니코에 대해 익숙해지면서 이제 뭐 미니언으로 변한 이니시 이런 거에 당하는 상황 자체가 애초에 많이 줄어들었고 니코가 아니 뭐 뒤나 옆 아니면 뭐 와드를 변하거나 아니면 뭐 대포 미니언으로 변해서 텔 타서 맵에 안 찍히는 상황에서 뒷자리를 잡는다거나 이런 거는 게임이 유리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이니시에이터로서의 능력이지 그냥 이 챔피언 자체가 이니시가 너무 좋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초반 단계의 교전이 강하고 중반 후반으로 게임이 질질 끌리게 되면 탱커 역할을 해줄 챔피언도 마땅히 없으며 이니시도 마땅히 없는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어쨌든 킨드레드가 투원들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상대 조합 같은 경우는 아이번 플러스 투원들이기 때문에 상대 조합이 후반 기대치가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C9 입장에서 점점 안 좋다는 건데 그게 이제 탱이 없다, 이니시가 부족하다는 점과 맞물려서 C9은 게임을 유리하게 계속 굴리고 먼저 자리를 잡고 교전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야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9의 윈 컨디션을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면 가장 단순하게 용을 쌓는 거죠. 용을 쌓아 나가서 상대 후반 조합이 충분한 파밍을 하기 전에 싸움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용에 앞서서 용쪽 시야를 빡빡하게 먹으면서 빡빡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는 시야 뚫을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야를 잡아놓고 이니시가 또 애매하기 때문에 시야를 잡은 거 바탕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뭐 뒷자리든 옆자리든 싸먹을까 그런 자리 같은 걸 잡으면서 게임을 굴려 나가야 되고 그 초반 교전 능력 바탕으로 굴려나가는 시점에서 뭐 오브젝트 용을 쌓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으로 여유가 있을 때 상대 정글 시야 잡아놓고 정글에서 잘라먹기 그리고 아주 앞서 나갔을 경우에는 성장 차이 바탕으로 다이브 치면서 굴리는 조합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가면은 C9이 본인들 조합 컨셉에 대한 이해도가 어찌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본인들 조합이 좀 잘 굴려야 되는 조합인데 그런 걸 놓치고 있는 부분을 좀 볼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레넥톤 6, 니코 6 찍는 타이밍부터의 교전력, 이게 그냥 가장 큰 윈 컨디션이고 그걸 바탕으로 용을 쌓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 대충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타이밍 때 이제 양 정글들이 서로 첫 클리어를 마무리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점이, 지금 맵 상황을 보시면 우디르가 프록시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웨이브를 지워놓고 텔을 아낀 채로 집타임을 잡아온 대신 레넥톤이 파밍 무난하게 하고 웨이브를 쌓아가면서 탑 주도권이 있고, 미드 역시도 말했듯이 조주편이 체급이 되게 높죠, 라인전에서.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쉬운 상성이 아님에도 상대 먼저 집 보낸 다음에 텔을 빼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텔을 뺀 거에 그치지 않고 상대가 텔을 뺐음에도 라인전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를 많이 벌려놓은 점. 그럼 마지막으로 바텀도 주도권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대충 3라인 주도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C9의 문제점,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시면 미드는 주도권이 있는데 사려야 돼요. 왜냐? 정글이 돌고 아래쪽 시야, 용에 맞춰서 아래쪽 강가 시야를 장악하려는데 치중을 한 게 아니라 풀캠프 돌고 상대 다음 클리어 때 동선을 찍어주는 와드를 박으려고 타이밍이 많이 늦어졌고, 바텀도 이게 보시면 루시안 나미가 주도권이 세게 있는 걸 고려했을 때는 노틸러스랑 카이사가 맵에 먼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CS 손실이 크게 없다. 이거 두 가지가 C9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노틸러스랑 아이번이 선턴을 잡고 선 정비를 하고 이렇게 C9의 레드 진영 시야를 꽉 잡아놓는 상황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 시점에서 용은 한 40초 남은 상황.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애초에 엄청 큰 문제인 게, 그 딱 뱀픽만 봐도 C9의 윈 컨디션은 용을 쌓는 거잖아요. 4용을 강제하고 3용을 강제하고 이런 식으로 교전을 계속 강제해야 된다는 점인데, 이쪽 시야가 꽉 잡히면 애초에 탱이 없고 이니시가 부족하다는 C9의 조합전 단점 때문에 이쪽 시야를 뚫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공짜로 시야를 깊게 넣을 수 있는 턴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엄청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지도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니코는 주도권이 엄청 빡으로 있는데 정글 서포턴이 밀려서 지금 사리고 있죠.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텔을 일방적으로 소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미는 이 타이밍 때 킨드레드가, 여기서 남이랑 이제 킨드레드가 같이 뭉쳐갖고 여기 시야를 깊게 받기 어렵게 한다면 이게 이해되는 무빙이지만, 킨드는 그냥 캠프 따라서 골렘으로 갔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미가 이렇게 턴을 낭비해봤자 의미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루시안 나미가 라인으로 바로 뛰면서 카이사가 먼저 라인에 도착해서 비그이브를 박으려는 시도를 최대한 저지하고 킨드레드가 붙은 타이밍에 아래에서 위로 시야 장악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되게 애매하죠. 킨드는 그냥 나 파밍할 거야, 파밍 위주. 나미는 이쪽 시야 쉽게 뚫리면 안 되는데 나 일단 무빙 쳐볼게. 근데 막상 할 게 없고, 미드는 나 라인 좀 개바르고 있는데 나 사려야 되네. 이렇게 세 명이 다 붕 뜨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왜 발생했냐면, 일단 주도권이 있는데 루시안 나미가 선집을 못 잡은 거, 그것도 일단 크게 아쉽고, 정글도 이 시야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건데, 굴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시야가 바뀌잖아요. 본인 정글의 깊은 시야가 바뀌면 본인들이 센 타이밍 때 바로 강가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야를 지워야 되는 턴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밀고 시야를 지우고, 그럼 그 다음 웨이브에 밀고 교전을 강가 시야를 먹고, 이제 또 그 다음 웨이브를 밀고 뭐 교전을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더 깊은 적 시야를 먹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굴러가기 마련인데, 애초에 강가 시야 컨테스트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팀적으로 우선순위를 높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강가시아나 용 싸움을 하려면 두 턴을 소모해야 된다는 게 굴리는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챔피언 구성을 봤을 때, 그리고 맵 상황을 봤을 때 1대1 정글, 훨씬 센 정글, 그리고 3라인 주도권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굴리는 쪽 입장에서 엄청 큰 실수를 했어요, 이미. 근데 실수를 했어도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계속 볼게요. 어찌됐건 여기서 문제는, 아이번은 아래쪽에서 움직임을 확실히 강제해주는 시점에서 카이사 노틸이 웨이브를 밀고 나가기 때문에 루시안 나미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웨이브가 쌓여가는 걸 톡톡 쳐주면서 다이브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상대 압박을 받으면서 그대로 받아먹어야 되는 상황. 이게 1번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두 번째로 킨드가 올라가는 동선 찍히니까 바텀은 주도권을 아예 빡으로 잃어버릴 거예요. 왜냐면 아이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킨드는 위로 올라간 게 확실하니까. 반대로 미드는 노틸이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이번이 아랫강가에서 시야를 먼저 먹은 걸 알기 때문에
선푸시하기 또 빡세죠. 본인만 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미드 바텀이 주도권이 엄청 좋게 있었는데 이게 갇힌 상황이에요. 근데 라인전 앞서 나간 게 있으니까 이 턴 그냥 사리고 받아줄 생각하면서 니코 텔복귀 하죠. 더 좋은 아이템 들고 오고 킨드는 캠프 따라서 위쪽으로 무빙을 쳐요. 여기서 이제 C9의 목적은 뭐여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레넥톤이 6일보 직전이고 니코도 6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용쪽 컨트롤은 놓쳤기 때문에 용쪽 교전은 못하는 상황이니까 상대 위쪽 레드 시야를 오히려 본인들의 교전 지역으로 잡고 싸움을 크게 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이거야 포션 여유 있으니까 딜교 그냥 한번 봐준 거고 여기서 유충을 쳐버려요. 상대가 용 치는 것 같으니까 유충을 쳐버리는데 이게 정말 굴리는 그러니까 팀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선수들 감독 코치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좀 게임을 굴릴 여지가 있으면 확실하게 굴려야 된다는 마인드가 좀 센 사람으로서 이 유충 판단이 너무 아쉬운 게 지금 C9 입장은 여기 그러니까 유충뿐만이 아니라 칼날부리, 골렘 이런 데서 교전이 생기기만 하면 되게 땡큐인 상황이에요. 레넥톤도 이 웨이브 받아먹고 텔 복귀할 거고 니코는 이미 더 좋은 아이템 들고 텔 복귀를 했고 킨드도 그 아이번보다 집에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용이랑 유충 교환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C9 입장에선 되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였으면 만약 제가 이 게임을 보고 피드백을 했다면 지금 타이밍에 교전을 절대 피하기 싫은 상황이고 게임을 확확 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였다면 이 타이밍 때 킨드레드가 트리스타나가 물론 한 타임 선푸시가 생긴다 하더라도 칼부랑 골렘 먼저 터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일단 칼부랑 골렘에서 아이번도 없는 상황에서 교전이 열리게 된다면 그건 C9이 원하는 바죠. 지금 타이밍에 싸움을 원하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칼부랑 골렘을 그냥 무난하게 털어요. 그러면은 바텀이랑 미드가 한 턴 희생한 대신 정글이 선 6을 찍고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정글 성장 격차가 벌어지겠죠. 근데 칼부랑 골렘을 털면 턴이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유충을 못 가져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보통 하기 마련인데 저는 이 유충을 중립 오브젝트 느낌으로 그러니까 턴을 소모하지 않고 여기서 교전을 유도할 수 있게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굴리는 입장에서 결국 뭐 상대가 실수하지 않거나 상대가 싸워주지 않는 이상 크게 굴릴 건 없이 그냥 조금 차이가 벌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이기기 위해선 크게 이기는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 킨드레드가 탑 미드의 좋은 아이템 바탕으로 게임을 굴려놓는 식의 운영 그러니까 칼날불이랑 골렘을 터는 식의 운영을 했더라면 여기에서 상대 입장 그러니까 쇼피파이 입장에서 이 유충 교전 상대 턴 많이 밀린 건데 할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이쪽에 시야라도 일단 확인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 턴 밀렸으니까 우리는 턴 깔끔하게 잡고 정비하고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C9의 교전 능력이 이 타이밍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중립 오브젝트를 놔두면서 오히려 쇼피파이 쪽에서 운영에 약간 혼란스럽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캠프 상대 위캠프 두 캠프를 먹고 유충까지 먹는데 아무런 견제가 없어요. 쇼피파이 리벨리온 입장에선. 그러면은 유충 대 용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충 대 위캠프 유충 플러스 위캠프 대 용 교환이기 때문에 C9 입장에선 가져가는 게 더 많은 거고 만약 칼부랑 골렘을 털어서 이제 유충을 치료하는 시점에 쇼피파이가 집턴을 잡고 나오는데 싸움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챔프 성능 차이가 압도적이라서 싸움을 원하는 상황인데 상대가 그렇게 낚여주면 땡큐란 마인드로 그렇게 약간 이지선다를 걸 수 있고 맥시멈 이득을 뜯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용이랑 유충 교환한 이 판단 자체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레넥이랑 니코의 6을 활용해서 교전을 만들어내는 상황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이러면 상대가 교전을 해주지 않는 이상 뭐 다음 용 아니면 다음 유충까지는 레넥 6, 니코 6 이런 궁극기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올 거고 보시면 유충을 먹고 이제 뒤늦게 카정을 들어가는데 애초에 유충 먼저 턴을 썼으니까 여기에서 스마 싸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C9이 이걸 빡빡하게 굴려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게임을 했다면 두 캠프 플러스 유충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두 캠프 털고 유충을 먹고 그걸 단순히 그냥 용이랑 교환하고 용이랑 바텀 집 타이밍이랑 단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유충이랑 용 먹고 교환하고 대충 비슷하게 가면 후반 가면 우리가 더 잘해서 이겨 라는 마인드를 갖고 게임을 하니까
보시면 그냥 유충대 용 교환이고 이 칼부는 C9이 가져갔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스마 싸움이었고 아이번이니까 이 스마 싸움이 50대 50이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앞에 포인트랑 정리해서 상대가 아래쪽 시야를 깊게 들어오면서 바텀이랑 C9의 미드랑 바텀이 주도권을 못 잡게 눌러줬던 그 한 턴도 되게 느슨하죠. 굴려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느슨하게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턴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그 C9 입장에서 엄청 중요한 첫 용이라는 오브젝트를 쇼피파이 입장에서 가져가면서 만약 이 투원딜 체제의 조합이 성장을 할 때 성장 시간을 5분을 번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용을 치고 아래쪽 시야를 꽉 잡은 시점에서 C9 같은 경우는 정글이 그냥 단순하게 유충 교환을 했기 때문에 정글이 앞서가는 시점까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글이 그냥 반반인 시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3라인 주도권이 있었는데 용이 나가고 바텀 주도권, 미드 주도권이 나가고, 그렇다고 반대쪽에서 탑 이득 본 거 크게 없죠. 정글 차이가 크게 벌어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게 엄청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이 게임 내에서 극초반 단계에서 가장 큰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느슨하게 굴린 것 자체가 트리스타나 첫 텔복기 엄청 빨리 하면서 니코한테 견제 계속 받으면 다음 집 타이밍 엄청 문제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압박도 없죠. 왜냐하면 정글 서폿이 먼저 미드 쪽에 붙어줬기 때문에. 바텀 압박 엄청 세게 받을 수 있는 상성인데 CS 차이 8개 정도밖에 안 나고 레벨이 그렇게 밀리는 상황도 아니죠. 엄청 땡큐고. 정글 킨드랑 아이번 차이가 벌어지는데 킨드가 아이번의 캠프를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캠프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이미 C9이 게임을 많이 못 굴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물론 골드 차이가 6분의 1000골드라는 게 크긴 하지만 그건 단순히 라인전 체급에서부터 비롯된 거지 C9이 팀적으로 잘한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돼요. 유충이랑 용을 교환한 시점이죠. C9의 바텀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번이랑 노틸이 한 차를 누른 뒤로 라인전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킨드가 원래라면 유충이랑 위캠프를 먹은 성장 격차 바탕으로 바텀에 붙어주면서 바텀 주도권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킨드레드의 선택은 초식이랑 위캠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C9 입장에선 주도권이 있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편하게 웨이브가 걸치는 상황이 형성되고, 여기서 아이번이 먼저 붙기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턴을 이미 썼던 아이번이 두 번째 턴을 쓰는데도 킨드레드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루시안 풀이 빠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바위게를 먹는 상황에서라도 킨드레드가 얼른 집타임 잡고 아래쪽으로 뛰면서 이 3대3을 뚫어줄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탱커가 없다는 게 암흑시야에서 나오는 게 무서운 건데, 지금 3대3 구도에서 웨이브를 밀어넣고 카이사 노틸이 정면에서 보이는 3대3은 C9이 지금 할만하단 말이에요. 킨드레드가 템도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렇게 판단이 돼야지 C9이 다시 굴릴 여지가 생길 만한 시점인데, 여기서 보시면 바텀도 정글을 안 부르고 정글도 바텀에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바위게 먹고 그 다음에 두꺼비 먹고 늑대 먹고 내려오고, 그 와중에 미드는 주도권이 있음에도 시야를 못 먹죠. 왜냐면 아이번이 아래쪽에 보였는데 본인 정글은 위쪽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니코는 이미 템 차이 보시면 많이 심한 상황에서 교전을 유도하고 싸우고 싶은데 킨드레드가 교전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썼고, 그냥 이 포션도 없이 이 아이템 들고 라인전하고 있는 트리스타나를 응징할 기회를 한 번도 못 보는 거고, 여기서 킨드레드가 또 문제점이 이 위캠프를 먹고 집 갔다가 템을 뽑아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아래 3대3 교전에서 루시안이랑 노틸러스가 풀리 교환된 시점에서 C9이 이 아래 3대3 교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킨드레드의 앞선 템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비턴도 안 잡고 카정도 애매하게 보고 자기 캠프는 다 먹고 싶고, 그 와중에 아래 캠프 먹어야 뭐 아이템이 딱 떨어지니까 지금 골렘을 먹고 레드를 먹으려다가 이제 붙잖아요. 레드를 먹고 이 상황에서 3대3이 열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점은 여기서 C9의 이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에요. 지금 템 보시면 킨드랑 아이번의 템이 심하지 않죠. 템 차이가 그 캠프 성장 차이는 심한데 그만큼 아이템 차이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킨드레드가 6렙을 킨드만 6렙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유리함을 갖고 교전을 설계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본인들이 가능한 최대한의 불리한 교전 상황을 설계해버리니까 여기 킨드레드 궁이 빠져버리고 카이사 노틸이 먼저 집을 잡고 바텀이 선 주도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C9의 게임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의 흐름이 중요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짚어드리면, 어쨌든 정글러가 3라인 주도권을 잡았을 때 게임을 굴려주긴 되게 용이에요. 근데 3라인을 굴려야 되고 용을 먹는 게 중요한 조합인데 아레시아를 공짜로 줬고
아레시아를 공짜로 주는 대가로 가져온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히 용 유충 교환을 했으며, 유충 교환을 한 이후에도 바텀이랑 미드가 희생해줬는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파밍을 한 리턴을 가져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 성장을 더 땡겨버리면서 바텀이 그냥 망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킨드는 그렇게 크게 앞서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미드는 지금 이 텔이 도는 시간 동안 본인의 강점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완전 그냥 썩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맵 상황이 유리하던 말던 이 조합으로 벌릴 수 있는 엄청 큰 이점 세 가지를 지금 C9은 날려버렸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 날려버리면서 리턴은 그냥 단순히 정글이 파밍 많이 했다. 팀적으로 얻은 이득도 아니에요. 개인 미드가 알아서 라인전 잘했고 바텀이 알아서 라인전 잘해놨어서 뭐 풀 빠지고 3대3에 밀렸더라도 CS 차이는 좀 앞서 있고, 정글은 그냥 파밍만 한 거고. 이미 윙컨이 많이 어그러졌다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다음 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이제 LCS C9 게임은 제가 있었던 애들이 많으니까 보면은 가장 큰 패턴이 게임에서 할 거를 본인들 손으로 없애놓고 그 다음에 그냥 애매한 타이밍에 탑갱을 찔러요. 이게 그냥 C9의 가장 큰 지는 패턴이에요. 굴릴 구멍이 아무리 많더라도 성장 욕심내다가 그냥 날려버린 시점에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탑갱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모습. 근데 보시면 레넥톤 대 우디르 구도를 LCK에서 보면은 우디르가 유차를 들고 풀을 드는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첫 집을 가기 전이나 닌탑이 뜨기 전 타이밍에 레넥톤 쪽에서 갱콜을 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애초에 우디르가 닌탑이 나와서 레넥톤 킨드레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이 있고 체력템도 있어서 이게 죽기 힘든 상황인데 그냥 할 게 없어서 갱을 턴을 낭비하는 느낌인 거예요. 정확하게. 레넥톤 궁이 빠지죠. 여기서 어쨌든 레넥톤 궁을 쓰고 킨드 모습까지 보였으니까 나미를 붙여서 유충을 챙겨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미까지 땡겨서 유충을 먹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점은 바텀 이 다음 플레이에서 미드 주도권을 잡아주고 바텀이 다이브를 안 당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많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거에 대한 인지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 인게임 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만약 버스커 선수가 이거 바텀 다이브 안 당해 콜을 했다면 버스커 선수의 잘못이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팀적으로 위쪽에 인원수가 투자됐을 때 반대쪽에 상대가 이득 보려 하는 건 당연한 걸 텐데, 여기서 미드 주도권을 빡세게 맞춰주겠다라는 생각도 없이 이미 이 웨이브는 박았고 트리스타나는 턴이 생겼죠. 그리고 킨드레드도 유충을 먹은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유충을 먹고 집 갔다가 바텀 뛰면서 바텀이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줄 생각을 해요. 니코 나미가 그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라 웨이브를 앞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데 이 아랫길을 이용하기에는 상대가 몇 명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트리랑 아이번은 라인 선푸시를 빨리 했으니까 빠른 길을 이용해서 바텀 1대4 다이브 압박을 주는 상황인데, 보시죠. 나미가 무서우니까 니코를 앞세우면서 뒤로 빠져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쇼피파이 리벨리오는 바텀 다이브 너무 쉬운 각이니까 이걸 쳐버리고, 여기서 이제 1대1 교환이 된다 하더라도 원딜이랑 서포 교환이기 때문에 C9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 바텀 2대2 라인전이 엄청 세게 이기는 2대2 라인전이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정글을 위해서 한 턴 희생을 해줬는데 리턴이 그냥 아예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올해는 LCK 게임을 많이 봤으니까 LCK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치는데 여기서 컨테스트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면 애초에 니코는 먼저 라인으로 돌아가서 트리스타나가 웨이브를 빨리 미는 걸 최대한 견제를 해줘야 되고, 레넥톤은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쳐주는 거 좋고, 이 다음 유충을 먹은 이 시점에서 킨드는 바로 집을 찍었다 바텀으로 뛰면서 루시안이 버리는 웨이브가 최대한 적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본인 성장을 신경 쓴다는 건 그냥 자기 파밍하고 팀 망해도 알바 없다,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알바 없다는 수준까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기서 다이브 당하고 막상 다이브를 당해버리니까 인원수도 딸리고 킨드가 늦게 내려오죠. 지금 보시면 아래쪽 시야를 컨테스트, 그러니까 아래 강가 시야를 C9 입장에서는 빡세게 잡을 턴을 또 놓쳐버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본인들 정글로 길을 뚫어버리니까 강가 시야를 빡세게 잡는 느낌이 아니죠. 강가 시야를 싸움을 하는 느낌이지 C9이 먹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먼저 아이번이 스킬을 던져보는 상황도 나오고, 여기서도 적 정글의 시야가 하나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본인 정글의 시야를 다 지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야 싸움에서 또 밀려나다 보니까 결국엔 집 타이밍을 잡고 이용이 나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게 결론을 내면 되냐면, LCK 팀이었으면 왼쪽 조합이 졌어요 이미. 그리고 롤드컵에 오는 걸 생각하면은 그 C9의 상대는 훨씬 더 잘하는 상대가 오겠지만, C9은 그냥 북미에서의 C9이나 월즈에서의 C9이나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월즈에서 볼 LCK 팀은 상위 4팀, 그러니까 1, 2, 3, 4등일 텐데, 지금 그 LCS에서도 프로배 못 온 이 팀을 상대로도
게임 안에서 굴릴 여지를 그렇게 다 날려먹고 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놓치면서 게임을 하면은 LCK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다 더 좋은 완성도를 갖고 월즈 타이밍 때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이런 거에서 차이가 벌어지면서 월즈에서 한국을 못 이기고 중국을 못 이기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보시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게임이 13분이 됐고 오브젝트가 유충 2번, 용 2번 해서 총 4번이 나갔는데, 그 상황에서 레넥톤 궁이나 니코 궁을 활용해서 C9이 한타를 설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챔피언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냥 라인전을 잘하는 거 하나로. 마지막 포인트를 볼 텐데, 사이사이 장면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이미 아쉬운 게 좀 많이 겹쳐졌고 이후에 뭐 교전이 생기는 건 제가 느낄 때 둘 다 못해서 발생하는 상황들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교전도 일어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들 니코가 안 포함되어 있는 교전이에요. 레넥톤 니코가 아니라도 이 상황을 똑같이 만들 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3용 굴려야 되는 조합 입장에서 상대팀한테 3용을 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3용을 줘버리면, 만약 쇼피파이 리벨리온이 파밍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론을 주지 않는 이상 한 15분 파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성을 띄기 전까지.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급해지니까 시야를 먼저 잡은 상황도 아닌데 억지로 교전을 열고 텔을 타면서 상대 위치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킨드도 넘어가고 니코도 그냥 선궁 갈겨버리고, 이 상황에서 교전이 열려버리니까 용은 먹었는데 한타를 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니코 레넥톤의 강점을 바탕으로 교전 자신감을 바탕으로 초반 교전은 지지 않으면서 그 압박감을 강제성으로 치환해서 게임을 굴려나갔어야 되는데, 정작 게임 안에서 굴리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레넥톤 니코를 들고 설계한, 대응한 첫 교전, 첫 한타에서 C9이 져요. 18분인데 이게 엄청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대회에서 이런 게임이 나오면은 절대 못 이기죠. 막말로 진짜 완전 쉽게 얘기하면 그 바텀 다이브 당한 순간 솔직히 게임은 끝났어요. 그리고 바텀 3대3 밀린 첫 포인트, 그 다음에 바텀에서 루시안이 다이브 당한 그 두 포인트에서 이미 C9은 국제대회에서 게임을 졌다고 생각할 텐데, 북미 팀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데도 이 용싸움에서 지면 게임을 거의 끝났다고 볼 정도거든요. 그 차이 자체가. 그러니까 라인전 체급, 그리고 본인들의 손가락, 뭐 피지컬이라든지 아니면 교전 자신감이 강한 채로 게임을 느슨하게 해버릇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양상의 게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게 반복되면 월즈에서 막말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그게 많이 아쉬운 거죠. 아예 스프링 극초반의 게임이 아니고 스프링 정규 시즌 마지막 게임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어쨌든 팀이 뭐 굴리는 조합을 했을 때 굴릴 포인트를 최대한 잡는다 이쪽으로 피드백이 잘 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본인들 개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상위권을 가고, 이 팀이 MSI나 월즈는 웬만하면 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대가 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 준비 과정 자체가 가뜩이나 이제 LCS가 수준이 낮아서 뭔가를 많이 챙겨가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연습을 만들려는 그 간절함 자체 없이 뭐 연습이나 대회가 약간 낭비되는 느낌인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그에서 감독 코치를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첫 번째 게임에 대해서 포인트 짚어보고 싶었던 건 대충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북미에서야, 그리고 못하는 팀 상대로야 라이너 체급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우수하니까 정글이 1, 2코 떠서 나 정글 1대1 다 이겨, 나 1대2 이겨, 이런 타이밍까지 대충 버티고 파밍만 하고 정글 센터에 한타를 하자, 이래도 늦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동양팀 상대로는 라인전 주도권을 있게 뽑아도 그 마진 자체가 지금 북미 내에서의 정규 시즌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며, 정글 성장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도 상대 정글을 털으면서 정글 격차를 벌리자는 식이 아니고 그냥 내가 성장하면 좀 더 좋은 챔피언을 뽑아서 맛 파밍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인 스탠스로 동양팀을 상대로 그 원하는 타이밍에 무난하게 도달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한 게임이 나오는 것도 되게 아까워야 돼요. 만약 국제대회에서 잘하고 싶으면. 비단 이 부담감을 C9한테만 주기에도 불공평한 게, 이렇게 해도 게임을 이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굴리는 조합을 할 때 동양팀 느낌이 날 정도로 굴리는 팀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하는 팀이 나와야지 리그 수준이 올라가고 잘하는 팀이 끌고 가고 이런 식의 양상이 돼야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해야 되는 팀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